조명왕 허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명왕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LED 십자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LED 십자등은 다목적 멀티등으로 일상생활 공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LED 조명입니다. 식당, 공장, 창고, 사무실과 같은 가성비 좋은 조명이 필요한 공간에 많이 사용됩니다. LED 십자등에 대한 자세한 재원 정보입니다. 소비 전력은 60W이고 광유율은 와트당 75루멘에서 80루멘, 수명은 12,000시간에서 15,000시간, 하루에 10시간을 사용한다고 계산해보면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형의 사이즈입니다. 가로, 세로 60cm이고 제품의 높이는 6cm 정도 됩니다. 아크릴 소재이라 제품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LED 십자등을 구매하실 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은 제품을 보시게 되는데 이때 이 허부장이 몇 가지 구매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S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두 번째는 전원 공급이 AC 교류보다는 DC 직류 전기를 사용하시는 제품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조 브랜드가 인지도가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면 불편함 없이 오랫동안 LED 십자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LED 십자등을 한번 분해해서 제품의 부속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를 따라해서 분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전의 위험도 있고 잘못하면 손을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십자등의 커버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커버를 제거하고 나면 이 PCB 보드에 많은 LED 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CB 보드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PCB 보드를 제거하면 안쪽에 AC 전류를 DC로 바꿔주는 안전기 부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ED 십자등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을 먼저 뒤집어 주시면 제품의 브라켓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켓을 분리해 주시고 LED 십자등의 브라켓입니다. 여러 개의 피스홀이 있고 이 피스홀에 피스 구멍을 통해서 천정에 브라켓을 부착해 주신 다음에 LED 십자등에 나와 있는 두 가닥의 전선과 천장에서 나와 있는 두 가닥의 전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켓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십자등을 밀어 주시면 고정이 완료됩니다. 커튼 시공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 허부장이 LED 십자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십자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허부장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왕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왕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LED 센서 등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000원 이하로 가성비가 좋은 LED 도트 센서 등, LED 전구 포함 20,000원 이하로 구매하실 수 있는 로아이 센서 등입니다. 이 두 가지 센서 등에 대한 구성, 품 설명과 간단한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LED 도트 센서 등은 가성비가 좋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센서 등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구성품은 스틸 바디 프레임과 반투명의 도트 커버, LED 센서 모듈,
PCB 보드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ED 센서 모듈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간 모드와 야간 모드입니다. 주간 모드는 이동하는 모션이 감지가 되면 30초 동안 점등을 해주고, 야간 모드에서는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동이 감지되며 30초 동안 점등을 유지해 줍니다. LED 도트 센서 등의 설치 방법입니다. 후면으로 보시면 뒷판에 여러 개의 피스홀이 있습니다. 이 피스홀 중 천정과 고정시킬 수 있는 피스홀에 피스를 고정시켜서 부착을 해주시고, 전선이 세 가닥이 나와 있는데 이 녹색의 전선은 접지 역할을 해주는 전선입니다. 천정에 접지 전선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 전선은 필요 없는 전선이 되고, 나머지 빨간색과 흰색의 전선은 천정에 나와 있는 전선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과 상관없이 아무 전선과 서로 한 개 한 개씩 이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왕관 모양의 로아이 센서 등입니다. LED 전구를 사용하는 센서 등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LED 센서 등이고, 취향에 따라 LED 전구의 불빛 색상을 주광색, 전구색, 주백색 세 가지 색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아이 센서 등의 기본 구성품은 센서 본체, 20W 이하 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센서 모듈, 브라켓, LED 12W 볼 전구가 있습니다. 로아이 센서 등의 설치 방법입니다. 브라켓과 몸체가 결합되어 있는 나사를 풀어주시고, 브라켓에 두 개의 피스홀 구멍을 통해서 천정에 부착시켜서 브라켓을 고정해 주시고, 센서에 나와 있는 두 가닥의 전선을 천정에 나와 있는 전선과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브라켓을 나사 홀에 넣으신 다음에 나사를 돌려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구를 결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로아이 센서 등을 설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센서 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센서 눈의 위치가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모션이 감지가 됩니다. 등이 아래로 치우치기 때문에 뒷부분은 모션이 감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션을 감지하는 센서의 눈 부분을 현관문 쪽으로 향할지, 아니면 뒤쪽에 신발장이 있는 부분으로 향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 모션 눈의 위치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두 가지 센서 등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센서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허 부장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허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아 허 부장입니다. 오늘은 LED 원형 매입등, 그 중에서도 다운라이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다운라이트는 3인치에서부터 8인치까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3인치에서 6인치의 제품 사이즈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치는 제품의 타공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제품의 타공 사이즈란 제품의 뒷면을 보시면 천정에 매입돼서 뚫어야 될 구멍의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3인치 다운라이트는 3인치 곱하기 25.4mm, 지름이 약 75mm인 타공 사이즈이고, 6인치 다운라이트는 6인치 곱하기 25.4mm, 지름이 약 155mm의 타공 사이즈입니다. 제품의 외경 사이즈는 이 타공 사이즈에 30mm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인치 매입등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타공 사이즈 75mm에 30mm 더해서 외경이 105mm, 6인치는 185mm가 됩니다. LED 다운라이트는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AC 타입과 DC 타입이 있습니다. AC 타입은 220V의 전류가
그대로 LED 보드판에 공급되는 제품이고, DC 타입은 220V의 전기가 안전기를 통해서 96V 이하로 다운이 되면서 칩 보드에 전기를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이 안전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LED 다운라이트의 불빛 색상은 주광색, 주백색, 정구색 세 가지 타입이고, 가정에서는 AC나 DC 타입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점등 시간이 긴 상업용 공간에서는 DC 타입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LED 다운라이트를 구매하시려고 하다 보면 같은 사이즈의 제품인데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차이 나는 요소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제품의 안전기입니다. AC 타입이나 D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제품의 소재입니다. 바디 프레임이 스틸이냐 알루미늄이냐, 그리고 광학산 아크릴의 소재가 빛의 투과성이 더 좋냐 나쁘냐. 세 번째로는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제품의 디자인이 좀 더 아름답고 예쁘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네 번째로는 제품의 생산지가 국산이냐 아니면 중국 수입 제품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품의 와트수나 제품에 들어가 있는 LED 칩이 좀 더 좋은 제품이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홈 공간에서 욕실용으로 LED 다운라이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방습 기능이 들어가 있는 LED 다운라이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방습 기능이란 욕실과 같이 습도가 높은 공간에서 LED PCB를 보호하기 위해서 PCB 표면에 코팅 처리가 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욕실 공간에서 필요한 LED의 와트 수는 20에서 30W 정도가 적절한 밝기를 나타내주는 사용 와트입니다. LED 다운라이트에 대해서 오늘 허부장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LED 다운라이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허부장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학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학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펜던트 조명을 레일에 쉽게 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형 타입의 스틸갓 소재의 펜던트 조명입니다. 펜던트는 시공할 때 프렌치가 천장에 부착하는 타입이 기본 타입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레일 플러그 부속을 이용해서 레일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레일 플러그 부속은 인터넷에서 1,000원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속이고, 블랙과 화이트가 있습니다. 전선의 소재와 레일이 블랙이기 때문에 오늘은 블랙 레일 플러그를 이용해서 레일용 펜던트 조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던트 조명의 전선과 프렌치를 먼저 분리합니다. 플러그의 나사를 분리해서 플러그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의 커버의 한쪽을 안쪽으로 끼우시고, 전도체 역할을 해주는 심지 부속에 나사를 연결해 줍니다. 전선에 플러그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레일에 달아 보겠습니다. 레일에 달으실 때는 플러그를 레일 안쪽에 깊숙이 넣어 주시고 레바를 돌려 주셔서 락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펜던트 등과 가장 잘 어울리는 두 가지 타입의 전구를 준비했습니다. G95의 12W 볼 전구와 G95의 4W 에디슨 전구입니다. 먼저 G95의 12W 볼 전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켓 안쪽으로 돌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불빛 색상은 전구색이고 켈빈 온도는 3000 켈빈 온도입니다. 펜던트의 안쪽 면을 통해서 보시면 안쪽에 하얀색 면을 따라 불빛이 노랗게 은은하게 비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95에 4W 에디슨 전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켓 안쪽에 3-4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점등이 됩니다. 에디슨 전구는 2200 켈빈 온도의 전구색입니다. 안쪽 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 면의 빛 색상을 보시면 아까 3000 켈빈 온도의 전구색과 다르게 2200 켈빈 온도의 전구색은 붉은 빛이 감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켈빈 온도에 따른 색상의 차이입니다. 노란 불빛과 약간의 붉은 톤, 좀 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은 게 바로 이 에디슨 전구입니다. 펜던트를 레일에 설치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펜던트의 무게입니다. 펜던트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됩니다. 허브장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kg 이하의 펜던트를 레일에 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리가 소재의 펜던트나 큰 파이수가 큰 400이나 500파이가 넘는 큰 펜던트는 레일에 다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펜던트가 낙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명왕 허브장이 펜던트를 레일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명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설치 과정이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허브장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왕 허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명왕 허브장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얘기할 주제는 LED 방등, 싼 방등과 비싼 방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LED 방등을 선택하실 때 고민하실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 제품의 가격, 그리고 제품의 성능과 AS입니다. 이 3가지 부분 중에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선택하실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LED 방등, 비싼 방등과 싼 방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조명은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제품입니다. LED 방등의 디자인이 아름답고 불빛을 표현하는 디자인의 느낌을 잘 살려줄수록 제품의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한 스타일의 제품일수록 가격은 저렴해집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소재에 따른 질량입니다. 스틸 프레임이 두껍거나 얇고 광학산 아크릴 소재가 빛의 투과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제품의 안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의 LED 방등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스틸 프레임이 낭창낭창 얇은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4만원대의 LED 방등은 스틸 프레임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낭창낭창한 느낌이 좀 덜하고 꽉 찬 무게가 느껴집니다. 4만원대의 LED 방등을 보시면 PCB 보드가 LED 밑판에 꽉 차 있고 칩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S 인증을 받은 안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의 LED 방등입니다. PCB 보드의 단면적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 LED 컨버터가 없이 AC 220V 교류 전류가 PCB 보드에 그대로 전기를 보냅니다. 원자재 가격을 줄인 것을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사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팔 수 있는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원 생산 단가 자체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더 착한 가격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허부장이 좋은 LED 방등을 선택하는 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S입니다. LED 방등을 생산하는 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출장이 가능한 AS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AS 기간이 짧은 1년이 아닌 2년이나 3년 동안 제품의 무상 AS 기간을 지원하는지, 두 번째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LED 컨버터가 KC 인증이 아닌 KS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좋은 LED 방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LED 방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허부장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LED 엣지 등을 준비해봤습니다. 통 공간에서 많이 사용되는 LED 등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평판 조명이나 면 조명이라는 이름의 매입 등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솔라루체라는 제조사에서 더 엣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엣지 등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제조사들이 엣지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얇은 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엣지 등이라는 이름은 얇고 평평한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적인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두께가 얇아서 매입 등과 같은 효과를 내줍니다. 두 번째 디자인적인 특징은 빛이 나오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시원한 빛의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세 번째 디자인적인 특징은 제품의 전체적인 컬러가 화이트를 이루면서 깔끔한 인테리어 디자인 특징을 잘 살려줍니다. 엣지 등의 기능적인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KS 인증을 받은 품질의 제품으로서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우수합니다. 특징 두 번째는 광유율이 와트당 90루멘 이상으로서 일반적인 LED 방등에 비해서 10에서 15% 정도 더 밝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밀폐성이 좋아 벌레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제조사에서 무상 AS 기간을 2년에서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특징 다섯 번째는 빛의 색상이 태양의 빛에 가까운 5700켈빈 온도로서 이 색온도는 사람의 눈의 피로도를 가장 적게 주는 색온도입니다. 엣지 등에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제품의 부속 교체가 아닌 전체적으로 제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부장 집도 2014년도에 6개의 엣지 등을 설치했지만 현재 7년 동안 불량 하나 없이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부장이 엣지 등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AS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엣지 등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코너에 마감 몰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의 뒤를 보시면 안전 컨버터 안전기가 있고 안전기를 분해한 다음 몰딩을 빼보겠습니다. 몰딩을 빼게 되면 이와 같은 단면이 나오게 됩니다. 알루미늄 프로파일 안에는 LED PCB 보드가 두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의 안쪽을 더 분해해 보시면 확산 아크릴 부속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하얀 필름지는 빛이 전면으로만 투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필름지고요. 백판 마감 부속들입니다. LED PCB 바가 도광판의 측면에 빛을 비춤으로써 빛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엣지 등 설치 시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석고피스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석고보드에 석고피스를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피스홀 자리를 마킹하신 다음에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을 뚫게 되면 지름이 약 4, 5mm 정도 뚫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석고피스를 핸드 드라이버 앞에 장착하시고 석고피스를 구멍에 넣고 돌려주세요. 면이 맞닿게 되면 석고피스가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드등의 피스홀과 석고홀 피스를 일치하신 다음에 피스를 넣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석고피스가 엣지 등을 충분히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은 LED 엣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엣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허부장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엣지 등 두 번째 가격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슬기로운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엣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편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얇고 평평한 등이 바로 엣지 등입니다. 엣지 등 왜 사용할까요? 일반 등을 사용하면 등이 천정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엣지 등은 매입 등을 설치한 효과를 주고 기존 등과 다르게 천정과 엣지 등에 일체감이 생겨서 인테리어하는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특징이 있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앞에 엣지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로 차이는 안 느껴지시겠지만 이 엣지 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직화 엣지 등과 도광판 엣지 등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엣지 등이 더 저렴할까요? 바로 직화 엣지 등이 더 저렴합니다. 왜 직화 엣지 등이 더 저렴한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화 엣지 등은 원가 절감을 충실히 한 제품입니다. 기존의 엣지 등은 LED 모듈과 반사판, 도광판 구속이 사용됐지만 직화 엣지 등은 LED 모듈이 뒷판에 바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생산 원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생산 비용을 좀 더 낮췄습니다. 도광판 엣지 등과 다르게 직화 엣지 등은 프레임이 얇고 가볍게 제작되었습니다. 아크릴 커버도 낭창낭창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직화 엣지 등은 설치 시 LED 모듈이 뒷판에 있는데 이 뒷판이 굵은 전선이 지나갈 경우 뒷판에 눌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빛이 나오는 아크릴 부분에 음영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화 엣지 등에는 이런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장점 하나가 이 모든 걸 다 커버합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단점을 모두 커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엣지 등 해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AS 발생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직화 엣지 등은 회사 대표님 몰래 가지고 와서 해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대표님이 아시겠지만 대표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럼 분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안전기와 전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기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안전기가 분리되었습니다. 백판을 잡아주고 있는 피스들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뒷판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부분이 이 LED 뒷부분의 백판입니다. PCB 바와 LED 칩들이 있고 LED 칩은 렌즈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렌즈가 부착되어 있는 이유는 아크릴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음영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확산 렌즈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빛을 투과시켜주는 확산 아크릴판, 피스 홀딩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프레임 바디입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도광판 엣지 등과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원가 절감입니다. 그래서 직화 엣지 등과 도광판 엣지 등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고 물으실 텐데 좋고 나쁜 것보다는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직화 엣지 등은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으로 설치하는 신축 공사 현장이나 넓고 큰 사무실 공간의 리모델링 등으로 사용하시면 좋고 도광판 엣지 등은
비싼 만큼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곳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성비가 좋은 직화엣지 등에 대해서 허부장이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허부장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왕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왕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LED 전구 중에서 파상공 LED 전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명왕 허부장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부장이 파이팅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전구가 바로 파상공 LED 전구입니다. 일상생활 공간보다는 상업용 공간에서 많이 보았을 전구일 텐데, 이 파상공 전구를 사용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페, 갤러리, 의류 매장 이런 곳이 생각나시죠? 왜 파상공 전구는 카페나 의류 매장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빛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나 의류 매장에서 3000켈빈 온도의 노란색 불빛이 밝게 비춰지게 되면 음식과 빵은 더욱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옷은 예쁘고 더 멋있게 보여지는 색 왜곡 현상이 눈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파상공 전구와 같이 빛을 한 곳에 모아서 비춰주는 조명기구와 전구를 바로 스포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이 넓게 퍼지는 파상공 전구도 있다고 말씀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이 파상공 전구는 빛을 비추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산 아크릴이 파상공 전구에 부착되어 있어서 빛을 전체적으로 고르고 은은하게 비춰주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확산 아크릴이 아닌 렌즈 타입으로 반사각을 45도 이하로 해주는 집중형 파상공 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파상공 전구의 외경 사이즈는 95mm이고 소비 전력 와트는 LED 12W에서 30W까지 다양한 스펙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15W의 파상공 LED 전구들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이 파상공 전구를 DIY에서 집에서도 카페나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용 레일이 달려있는 집에서는 이 파상공 전구와 나팔용 조명 레일 기구를 하나씩 구매하시고 그냥 연결해서 달아주시면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집에 조명용 레일이 없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허부장이 또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펜던트 갓등입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등 위치에서 등을 떼고 그 자리에 갓등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갓등에 나와 있는 전선과 천장에서 나와 있는 전선을 연결하고 갓등 안쪽에 파상공 전구를 끼우면 집에서도 카페 조명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다 해도 3만 원이면 안 되는 돈으로 기본 연출이 가능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보다 등 하나만 바꿔서 집 분위기를 바꾸는 게 성취감도 있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파상공 전구는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전구를 바꿔주는 것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파상공 전구에 대해서 허부장이 알려드렸습니다. 파상공 전구나 조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허부장이 꼭 확인하고 답변 남겨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왕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왕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전구를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빛발시 조절이 가능한 디밍 스위치와 디밍 전구입니다. 디밍 스위치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다이얼로그 스위치를 조절해서 암페어, 즉 전구에 전해지는 전류값을 직접 조절하는 제품이고, 디지털 방식은
리모컨이나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SMPS가 신호를 받아서 암페어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스마트한 분위기를 낼 수 있겠죠. 디밍 스위치는 사용할 전류 용량에 따라서 각각 500W 이하용, 700W 이하용, 1000W 이하용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에서 고급진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열 전구입니다. 에디슨 백열 전구입니다. 디밍용 파상공 전구입니다. 디밍용 볼 전구입니다. 디밍용 에디슨 COB 전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전구가 모두 밝기 조절이 되지는 않고 제품에 디밍 또는 조광이라는 표기가 되어진 전구만 가능합니다. 단 백열 전구는 모두 다 디밍이 됩니다. 그럼 백열 전구로 디밍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백열 전구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구에 사용되는 소비 전력 와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밍 스위치의 사용 전력이 500W 이하의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60W의 전구를 10개 설치하면 최대 600W입니다. 당연히 전력이 모자라겠죠. 모자라면 전구가 정상적인 밝기가 안 나옵니다. 뭐 항상 좀 어둡게 사용하실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전구가 밝은데 굳이 어둡게 사용하실 것 없이 1000W 이하의 디밍용 스위치를 사용하시면 가장 밝을 때와 어둡게 했을 때의 차이를 확실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열 전구의 밝기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열 에디슨 전구의 밝기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밍용 파상공 전구의 밝기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밍용 12W 볼 전구의 밝기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디슨 COB 전구의 밝기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백열 전구와는 반대로 이번 경우에는 전력이 너무 낮아서 문제입니다. 에디슨 COB 전구 한 개당 LED 3에서 5W를 사용하기 때문에 밝기 조절을 해도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에디슨 COB 전구를 사용하실 때에는 최소 5개 이상의 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원활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에디슨 COB 전구 밝기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밍용 LED 전구와 디밍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조명에 대해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허부장이 확인하고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왕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리모컨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방등 하나, 둘, 셋, 4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방등을 찾는다면 당신은 조명계의 얼리어답터. LED 밝기 조절은 조광 또는 디밍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전 백열 전구나 할로겐 전구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는 조광 스위치로 빛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LED가 나오면서 디지털 신호로 밝기를 조절하면서 조광이라는 한글 대신 디밍이라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광,
디민 같은 뜻인데 말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표기 방법도 잉글리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LED 디민 방등이나 거실등은 LED 조명이 보급되기 시작한 2015년도부터 그때 리모컨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등의 밝기 조절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가격이 넘사벽이었습니다. 고가의 홈조명에만 디밍 기능이 추가되면서 그 가격이 많이 비쌌습니다. 30만 원대 하는 거실 등에 디밍 기능이 추가되면서 그 가격이 40만 원, 50만 원 정도 했으니까 비쌌죠. 허부장도 그때 디밍 기능이 되는 거실 등을 집에 달고 싶었습니다만 비싸서 못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게 되고 제조사들은 팔리지도 않는 등에 대한 개발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면서 개발사도 점점 힘이 빠졌죠. 몇몇 특수한 조명기구인 T5, LED 전구 등의 그 기능을 유지했지만 전체적인 소비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도부터 그때 중국에서 저렴한 밝기 조절이 가능한 리모컨과 SMPS, 즉 안전기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에 의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재는 3만 원이나 4만 원대의 밝기 조절이 가능한 방등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나 몸이 좀 불편한 지인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 등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주제로 넘어가서 가장 대중적인 디자인의 윈 시스템 리모컨 방등과 코콤의 다빈 리모컨 방등입니다. 리모컨으로 밝기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윈 시스템 리모컨 방등입니다. 커버의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모컨에 ON을 누르시면 불이 켜지고 켜진 상태에서 다시 ON 스위치를 누르시면 불이 꺼집니다. 빛의 밝기 조절은 12.5%, 25%, 50%, 75%, 100% 총 5가지의 빛 밝기 조절이 가능하시고 이쪽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빛이 점점 약해지고 밝아지는 버튼을 누르시면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화면상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30, 60, 120 나와 있는데 이거는 슬립 타이머 기능으로 30을 누르시면 등이 한번 깜빡이면서 30분 후에 불이 꺼지는 슬립 타이머 기능입니다. 코콤사에서 나온 다빈 리모컨 방등입니다. 원형 아크릴 테두리에 크롬띠가 들어가 있는 게 특색입니다. 버튼은 총 8가지 버튼이 있고 전원을 켜는 버튼과 끄는 버튼이 있습니다. 조작 버튼은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원 버튼 누르시면 불이 켜지고 제일 약하게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버튼 누르시면 제일 밝은 50W의 밝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버튼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빛을 강하게, 약하게 하는 디밍 기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총 몇 번의 버튼 누르면 불이 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총 8번의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 방등도 마찬가지로 타임슬립 기능이 있는데 30분 후에 불이 꺼집니다. 이때는 제일 밝은 불빛보다는 제일 약해진 상황에서 슬립 타임 버튼을 누르셔서 취침등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필사의 사각 리모컨 방등입니다. 이 방등의 디자인 특징은 안쪽에 사각형의 음영이 들어가 있는 자국과 불을 켰을 때 작은 구멍으로부터 보석들이 반짝이는 느낌을 살려주는 등입니다. 리모컨에 대한 설명입니다. 빛의 밝기는 10%, 40%, 70%, 100% 총 4가지의 밝기 조절 단계가 있고 슬립 타임 기능은 리모컨에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30분 후에 꺼지고 60분 후에 꺼지는 슬립 타임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등에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취침등 기능입니다. 취침등 기능을 누르시면 이쪽 상단과 하단에 작은 LED 불이 들어옵니다. 아마 이 불빛을 보시면 군대 복무하시던 시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퍼스트사의 원형 엣지 리모컨 방등입니다. 프레임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2가지가 있습니다. 온 버튼을 눌러서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리모컨은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주간, 주백, 전구 3가지 색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K-, K+ 버튼이 있습니다. 켈빈 온도가 지금 현재는 3000 켈빈 온도의 전구색입니다. 켈빈 온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색이 변하면서 4000 켈빈 온도 더 누르시게 되면 5000 켈빈 온도의 주광색이 나옵니다.
밝기를 조절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빛이 점점 약해지고 플러스를 누르면 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슬립 타이머 기능은 안쪽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약 10분 후에 불이 꺼지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불빛을 제일 약하게 맞춰 놓으신 다음에 슬립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버튼 세 가지가 나옵니다. WW, NW, CW. WW는 웜 화이트, NW는 내추럴 화이트, CW는 쿨 화이트입니다. 세 가지 색으로 바로바로 색 변환을 바꿀 수 있는 버튼 키입니다. 퍼스트의 원형 엣지 리모컨 방등에는 백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조명 뒷부분에 등이 비춰져서 벽지 부분에 빛이 반사되면서 등이 떠인 듯한 느낌이 나고 제품의 두께가 굉장히 슬림한 엣지 스타일의 리모컨 방등입니다. 오늘은 리모컨으로 밝기가 조절되는 방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밝기 조절 방등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허부장이 확인하고 꼭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보조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3인치 매입등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방이나 거실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등을 사용할까요? 바로 이 작은 3인치 매입등을 사용합니다. 중앙에 큰 등 한 개가 아닌 작은 여러 개의 등을 공간에 맞게 분산시켜서 설치합니다. 3인치 매입등은 빛을 산란시키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가 있는데 확산형 아크릴 타입, 렌즈형 집중 타입, COB 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도 빛이 투과되는 라인을 가장 잘 살려주는 것이 바로 이 COB 타입 매입등입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이 빛의 투과 라인을 보기 위해서 비용적인 부담 발생이 적지 않습니다. 방과 같은 공간에서 한 개의 등을 설치하게 되면 설비와 설치 비용은 적게 들지만 3인치의 작은 매입등을 같은 공간에 10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 전기 배선 과정에서 그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COB 매입등을 사용했을 시 천정의 플랫함을 살려주고 빛의 파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인테리어 효과, 내 방이 갤러리 같은 느낌이 됩니다. 조명빨 들어보셨죠? 내 방, 우리 집 거실이 조명빨을 받는 공간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조명빨 받으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뻐 보이게 되는 겁니다. COB 매입등이 이러한 느낌을 살려주는 이유는 첫 번째, COB LED 칩 한 개에서 나오는 강한 중앙 집중적인 빛. 두 번째는 그 빛을 30도 이내로 퍼지게 하는 안쪽의 반사판. 세 번째는 자연적 색상을 잘 살려주는 높은 연색성과 높은 광효율 때문입니다. 렌즈 타입의 매입등은 방사각이 넓기 때문에 집중적인 COB 타입과는 다르게 빛을 넓게 퍼뜨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렌즈 타입의 매입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천정이 높은 곳에서 설치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서 공사 현장이나 대량으로 설치하는 곳에 많이 사용합니다. 확산형 타입의 매입등은 간접등을 필요로 하는 공간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집중형의 빛이 아닌 보조등으로서 메인등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의 주변을 밝혀주는 용도입니다. 욕실에서 작은 확산형 매입등 두세 개를 사용해서 욕실등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 화장대의 천장, 드레스룸의 보조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게 하나 생기실 겁니다. 과연 이 세 개의 매입등이 빛이 어떤 식으로 산란이 되고 퍼지는지 궁금하시죠? 허부장이 작은 공간 박스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간 박스 샘플 안에서 이 세 개의 매입등이 어떤 식으로 빛이 분산되고 퍼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인치 매입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3인치 매입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허부장이 확인하고 꼭꼭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왕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식탁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윈터페어리 식탁등입니다. 윈터페어리 식탁등은 인터넷에서 식탁등을 검색하면 여러 곳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인기가 많은 식탁등입니다. 윈터페어리 식탁등은 둥근 원형 모양의 9개의 전구가 들어가는 9등과 일자 모양의 12개의 전구가 들어가는 12등이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등은 일자 모양의 윈터페어리 12등입니다. 이 윈터페어리 식탁등의 첫인상은 차갑지만 화려한 비즈 장식이 특징인 식탁등입니다. 유리 소재로 된 눈꽃들이 사방팔방 쭉쭉 뻗어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단 방향만이 아닌 360도로 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식탁 아래에서 느끼는 빛은 G9 전구 소비 전력의 50% 정도인 30W로 6인용 식탁에 사용할 정도로 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일반적으로 펜던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하는 곳에서 주는 G9 전구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G9 전구는 아직 국내에 품질 규격이 없어서 저품질의 전구가 유통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품질의 전구를 사용하실 경우 수명이 짧습니다. 이 부분은 펜던트 판매자 양심에 맡겨야겠죠. 허부장은 양심적으로 소비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식탁등을 우리 집에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치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윈터페어리 식탁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윈터페어리 본체, 프렌치, 비즈 장식, 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먼저 프렌치에 나와 있는 브라켓을 분리하고 천정에 전선이 나와 있는 곳에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천정에 나와 있는 전선과 윈터페어리의 전선을 연결합니다. 본체와 프렌치 결합 후 전선의 길이를 짧게 조절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전선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식탁용 펜던트를 식탁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펜던트의 높이는 사람의 눈이나 코 높이가 적당합니다. 전선의 길이는 주거지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천정 높이가 대략 230cm입니다. 이때 전선을 40에서 50cm 정도 내리시면 윈터페어리 본체는 펜던트 빛이 식탁에 잘 전해지는 60에서 70cm 정도 내려오게 됩니다. 윈터페어리 본체 설치 후 본인의 키에 따라 조금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윈터페어리 본체의 수평, 밸런스와 높이를 맞추면 완성입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펜던트에 수평 맞추는 방법을 문의하셔서 허부장이 수평 맞추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평자나 레벨기가 없을 경우 수평은 줄자를 천정에 내려서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맞출 수가 있고 천정의 몰딩 라인과 등의 라인의 수평 라인을 보고 맞추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구를 꽂고 비즈 장식을 윈터페어리에 연결해 줍니다. 비즈 장식을 연결할 때 간섭 현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간섭 현상은 비즈 장식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는데 윈터페어리 본체에 연결하기 전 케이블 타이를 제거하게 되면 비즈 장식이 터지게 되면서 비즈 장식의 연결을 간섭하는 간섭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즈 장식을 다 연결하고 케이블 타이 제거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가정집에서도 호텔과 같은 느낌이 나시죠? 여기서 설치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품을 구매하신 곳에서 설치를 요청하시면 설치비가 추가되지만 이러한 수고는 좀 덜 수 있겠죠. 오늘은 식탁등 중에서 인기가 많은
윈터 페어리 식탁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명에 대해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허부장이 확인하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방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신상 키즈방 등 두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스텔 투톤 아이방등입니다. 카스텔 투톤 아이방등은 하얀색 큰 별 주위를 검은색 작은 별이 위성처럼 떠다니는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색 테두리는 두 별을 이어주는 모양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자인입니다. 점등을 하면 검은색 작은 별 뒷면에 노란색 백라이트가 켜지고 이 노란색 백라이트가 벽지에 반사되면서 은은하게 퍼지는 간접 조명 효과를 줍니다. 골드스카이 아이방등은 하얀색 초승달과 작은 황금색 별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하얀 초승달과 황금색 별은 아이가 우주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아이가 우주를 좋아한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등입니다. 골드스카이 아이방등은 카스텔 투톤 아이방등과 마찬가지로 작은 황금색 별 뒷면으로 백라이트가 비춰지면서 벽지에 은은하게 반사되는 간접 조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얀색 초승달 불빛은 6500켈빈 온도의 주광색이고 황금색 별은 4000켈빈 온도의 전구색입니다. 두 종류의 아이방등은 KS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무상 AS를 제조사에서 2년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기는 오슬람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품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 소비자들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조명에서는 어떤 제조사의 안전기를 사용하느냐가 품질 기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안전기를 쓰는 만큼 다른 부속들도 좀 더 좋은 부속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본체, 브라켓, 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와 브라켓을 분리하고 천정에 전선이 나와 있는 곳에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천정의 구멍 안쪽에 손을 넣어서 나무가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브라켓도 나무 방향에 맞추어서 피스로 결속시켜 주시면 됩니다. 등의 가운데 구멍 안쪽으로 전선을 넣고 나비너트로 본체를 고정합니다. 천정에서 내려오는 전선을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아무 방향이나 전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크릴 커버는 비스듬히 올린 후 살짝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점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이방등인 카스텔 투톤 아이방등과 골드스카이 아이방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명에 대해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놔 주세요. 허부장이 확인하고 꼭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심플한 라인 디자인이 아름다운 루트 펜던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탁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루트 펜던트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크롬 컬러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루트 펜던트의 디자인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비대칭의 얇은 라인이 리본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단면에 LED 칩이 줄 타입으로 부착되어 있고 확산 아크릴을 통해서 빛이 사방, 발박, 식탁 전체에 빛을 골고루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60cm, 80cm 두 가지 타입이 있고 소비 전력은 각각 30W, 40W입니다. 불빛 색상은 주광색, 전구색,
60cm의 작은 루트 펜던트는 4인 이하의 식탁에 맞는 사이즈이고 80cm의 큰 루트 펜던트는 6인용 식탁에 맞는 사양입니다. 그리고 빛이 투과되는 방식은 소재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산 아크릴 타입입니다. 확산 아크릴을 통해서 편안하고 잔잔한 느낌을 빛을 내는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 타입인 크리스탈 타입은 크리스탈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보석처럼 화려하고 직관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편안하고 잔단하게 퍼지는 빛을 찾는다면 확산 아크릴 타입의 기본형 루트 펜던트를, 보석처럼 화려하고 직관적인 아름다움을 찾는다면 크리스탈 타입의 루트 펜던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루트 펜던트의 설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본체 4개의 와이어, 프렌치, 브라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렌치와 브라켓을 분리하고 천정에 전선이 나와 있는 곳에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이때 전선이 나온 천정 석고보드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면 안쪽으로 나무가 지나가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 방향에 맞춰서 브라켓을 설치하고 프렌치 안쪽으로 나와 있는 와이어의 줄을 최대한 줄여 놓습니다. 여기서 와이어의 줄은 60에서 70cm 정도만 남겨두면 됩니다. 천장에 나와 있는 전선과 루트 펜던트의 전선을 연결합니다. 브라켓과 프렌치를 결합합니다. 루트 펜던트의 수평을 맞출 때는 간단히 줄자를 이용해서 천정에서부터 펜던트의 양 끝의 길이를 재서 수평을 맞추면 됩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대칭 라인이 아름다운 루트 펜던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명에 대해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허부장이 확인하고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레일 조명과 펜던트를 이용해서 집 조명, 인테리어를 쉽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레일용 조명을 설치하고 우리 집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아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부장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에 맞는 조명을 하나 구매하세요. 단 레일용 레일에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3kg 이하의 등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3kg을 초과하는 등을 설치하면 조명용 레일의 처짐 현상이나 등이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꼭 3kg 이하의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저는 스틸 재질의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면 일반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적당히 무게감이 있고 전선은 일반 검은 전깃줄이 아닌 매듭이 꽈배기 모양을 하고 있어서 빈티지한 느낌의 식탁이나 테라스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브론즈와 로즈골드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저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이 브론즈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 클램프 펜던트를 조명용 레일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펜던트 조명입니다. 레일용 조명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DIY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쉽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등이나 펜던트를 사실 때 레일 플러그도 같이 주문해 주세요. 우린 앞으로 레일용 플러그와 많이 친해져야 합니다. DIY 순서는 클램프 펜던트에서 프렌치와 브라켓을 분리합니다. 전선의 피복을 제거하면 되는데 이 클램프 펜던트는 기본적으로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엔 우리의 친구 레일 플러그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레일 플러그를 분리하면 커버와 전도체 역할을 해주는 부속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개의 커버 중 링 모양이 있는 커버의 링 모양 안쪽으로 전선을 넣습니다. 전도체 역할을 해주는 부속의 양쪽 나사를 적당히 풀어주고 피복이 벗겨진 전선의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나사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나사를 조입니다. 그리고 플러그 커버 덮개를 마저 결합합니다. 이러면 이제 95% 완성입니다. 이제 이 조명용 레일에 레일 플러그를 홈 안으로 넣고 전도체 역할을 해주는 락 버튼을 돌려 조명용 레일과 레일 플러그를 결합해 주시면 설치 완료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달면 심심하죠? 그래서 짜자잔! 제가 두 개를 더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 주시면 심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줄을 쭉 내리면 조명 인테리어 할 수 없죠. 이 세 개의 클램프 펜던트의 전선의 길이를 각각 다르게 감아주고 감아준 전선은 타이끈을 이용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어줍니다. 이렇게 세 개의 클램프 펜던트의 전선을 서로 각각 다르게 묶어주고 마지막 조명 인테리어의 포인트를 장식해줄 에디슨 전구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집안의 식탁이나 테라스가 리조트나 호텔 같은 느낌으로 바뀝니다. 조명 하나 바꿔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명 인테리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조명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아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펜던트 조명 후렌치를 이용해서 집 조명 인테리어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렌치는 등을 설치할 때 천정에 전선이 나와 있는 구멍을 가려주는 역할과 전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죠? 후렌치는 한 개의 등을 설치하는 후렌치부터 여러 개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후렌치가 있습니다. 모양은 원형과 사각이 있고 색상은 블랙, 화이트, 그리고 브론즈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펜던트 후렌치는 인터넷에서 6에서 7천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으로서 조명 인테리어에 많이 쓰이는 후렌치입니다. 이제 펜던트 후렌치를 사용해서 조명 인테리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에 필요한 구성품은 3동용 후렌치 1개, 펜즐럼 펜던트 3개. 펜즐럼 펜던트는 가성비가 좋아 시청자분들께 추천해드리는 펜던트입니다. 마지막으로 VCTF 0.75 스퀘어 전선 1m가 필요합니다. 먼저 펜즐럼 펜던트의 원형 후렌치와 브라켓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펜즐럼 펜던트의 전선을 펜던트 후렌치 앞쪽에 홀딩 부속 안쪽으로 넣어주고 홀딩 부속에 캡을 돌려서 전선을 고정합니다. 남은 두 개도 똑같이 펜던트 홀딩 부속에 연결합니다. 전선의 길이는 여러분 취향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후렌치 뒷면을 보시면 3개의 전선이 보이고 각각의 전선 피복을 제거하고 같은 색상의 전선끼리 결속시켜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입하실 VCTF 전선의 피복을 벗긴 후 세 가닥에 꼬아놓은 전선과 연결합니다. 브라켓을 설치하겠습니다. VCTF 전선과 천정에 나와 있는 전선과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렌치와 브라켓을 결속시키겠습니다.
점등을 해보겠습니다. 전등을 해보기 전에 펜듈럼 펜던트와 어울릴 만한 에디슨 눈꽃 전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가성비 좋은 펜던트 아닌가요? 큰 펜던트는 가격이 많이 나가고 크기가 가늠이 안 돼서 구입하기 망설였던 분들은 이렇게 몇 가지 재료만 구입해서 조명 인테리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명에 대해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허부장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허부장입니다.